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서 있는 가운데 유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젖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고 눈앞에는 작은 관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 유림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유림은 어디에?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유림아, 그녀의 입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흘리는 소녀가 들어왔다. 유림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유림이 관 앞으로 다가오자 그녀의 손이 떨리며 관을 만지려 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유림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으며 그 접촉은 유라의 가슴에 불꽃처럼 번쩍이는 무언가를 일으켰다. 이게 무슨? 유라는 숨을 죽였다. 장례식의 비냄새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감정이었다. 사랑. 하지만 이 사랑은 그녀의 남동생 유림에게 향하는 것이었다. 아니, 유림은 남자가 아니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유림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랜 세월 함께한 동생 같은 존재. 그런데 왜 이 감정은 이렇게 강렬하고 금기처럼 느껴지는가? 장례식이 끝난 후 유라와 유림은 함께 택시를 타고 유림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유림은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유라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림아, 괜찮아.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유림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가 없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유라는 가슴이 아팠다. 유림의 어머니는 유라에게도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유라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유림의 집이 그녀의 안식처였다. 그 집에서 보낸 수많은 밤,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던 날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들은 가족의 유대가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유대는 유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유림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이었다. 나무 문살 사이로 비바람 소리가 스며들었고 방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유림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왜 나 혼자 두고 가셨어요? 유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자연스러웠지만 유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유림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 그녀의 가녀린 어깨. 이건 착각이야. 유림은 내 동생 같은 애잖아. 유라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림이 잠든 후 유라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밤은 항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직장에서의 피로, 30대 중반의 압박,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서의 시선, 그리고 이제 이 예상치 못한 감정. 유림은 25살, 유라보다 5살 어린 남동생 같은 친구, 남동생. 유라는 웃었다. 유림은 여자였고 그들의 우정은 순수했다. 그런데 왜 이 감정은 로맨틱한 드라마처럼 느껴지는가? 다음 날 아침, 장례식 후속 절차로 그들은 다시 만나야 했다. 유라는 유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림아, 오늘 같이 가자. 혼자 있지 마. 유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언니. 고마워.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에 유라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그들은 함께 종묘를 향해 걸었다. 가을의 서울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나는 떡볶이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유림이 갑자기 유라의 팔을 끼었다. 언니, 추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따뜻해. 유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수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유라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이게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해? 장례가 끝난 후 유림은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해야 했다. 유라는 도와주기 위해 매일 유림의 집에 들렀다. 그 집안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직접 빚은 김치 항아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유림과 유라는 함께 옷장을 정리하며 웃었다. 언니, 이 옷 어머니가 나한테 맞춰준 거야? 입어봐. 유림이 유라에게 옷을 건넸다. 유라는 웃으며 입어보았고 유림의 눈이 반짝였다. 와, 언니 예뻐. 진짜. 내 언니 같아. 그 말에 유라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한옥마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한국의 전통적인 화담처럼 슬픔을 나누며 유림이 취해 유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언니, 나 사랑해. 진짜로. 유라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해.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랑이야.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다. 유림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유라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직장에서의 바쁜 일상. 유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OL, 유림은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주말에 명동을 산책하며 쇼핑을 했다. 붐비는 거리, 스트리트 푸드의 향기. 유림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유라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 언니 입맛에 맞아. 그 장난기 어린 눈빛에 유라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감정은 위험해. 유림은 나처럼 느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유림의 행동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유림이 유라의 집으로 찾아왔다. 강남의 아파트, 유라의 작은 공간. 언니, 오늘 피곤해서 같이 있고 싶어. 그들은 소파에 앉아 K-드라마를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 유림이 유라를 보며 말했다. 언니, 나도 이런 사랑 해보고 싶어. 하지만 여자로서 쉽지 않지. 유라는 숨을 죽였다. 유림의 말 속에 숨겨진 고백처럼 들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 숨겨진 고통이었다. 그날 밤, 유림이 유라의 침대에서 잠들었다. 유라는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달빛이 유림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유라는 손을 뻗어 거의 닿을 뻔했다. 안 돼, 이건 우정일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유림이 꿈속에서 중얼거렸다. 언니. 사랑의 유라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유라와 유림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유라는 그 감정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유림을 보호하는 언니 역할을 자처했다. 유림의 어머니 사망 후 유림은 우울증 기미를 보였고 유라는 매일 그녀를 챙겼다.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유림아, 겨울에 김장하자. 엄마처럼. 유림이 웃었다. 언니가 있으니까 나 살아갈 힘이 나. 그 말들이 유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멀리 보이는 반포대교의 불빛이 로맨틱했다. 유라는 유림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팔을 끼었다. 이게 한계야. 그러나 갈등은 서서히 싹텄다. 유림의 사촌 오빠, 민준이 나타난 것이다. 민준은 유림의 어머니 장례식 후 유산 문제를 이유로 자주 찾아왔다. 그는 전형적인 한국 남성, 성공한 사업가로 유림에게 너 혼자서 어머니 유산 관리 못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유림은 고마워했지만 유라는 불편했다. 민준의 시선이 유림에게 머무르는 게 싫었다. 어느 날 민준이 유림을 저녁에 데리고 나갔다. 유라는 집에서 기다리며 초조해졌다. 유림이는 나 없어도 잘 지내겠지.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유림의 얼굴은 밝아 있었다. 언니, 민준 오빠가 맛있는 한우 구워줬어. 다음에 같이 가자.
유라는 미소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질투. 이 감정은 사랑의 증거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살짝 내리는 거리, 캐럴 소리와 함께 유림이 선물을 골랐다. 언니, 이 목도리 어때? 내가 사줄게. 유라의 목에 감아주며 유림의 손이 스쳤다. 그 순간 유라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유림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유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뭐야? 갑자기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 속에서 그녀의 고백은 작게 느껴졌다. 나, 너를. 그냥 동생처럼이 아니라, 하지만 유림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오빠가 기다린대. 미안, 언니. 다음에 유림이 달려갔다. 유라는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다. 타이밍이 왜 이래? 새해가 밝자 유림의 생일이 다가왔다. 유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유림의 어머니가 남긴 한복을 고쳐 입히는 것이었다. 한국의 전통 한복, 분홍빛 치마 저고리에 유림의 얼굴이 빛났다. 와, 언니. 이거 엄마 거잖아. 어떻게? 유림이 감격해 안겼다. 그 포옹 속에서 유라는 속삭였다. 너한테 어울려. 항상 예뻐. 유림의 뺨이 붉어졌다. 그날 그들은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전통차, 녹차의 향기. 유림이 말했다. 언니, 나 요즘 민준 오빠랑 자주 만나. 오빠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유라의 손이 떨렸다. 그래. 좋네. 너 행복하면.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민준과의 데이트 소식은 유라를 괴롭혔다. 유림은 무심코 이야기했지만 유라는 밤마다 울었다. 충돌은 봄에 왔다. 유림이 민준과 결혼을 전제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림아, 정말. 너 행복해. 유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오빠가 나 챙겨줘. 엄마 생각도 많이 해. 유라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유라는 홀로 남산타워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사랑은 이렇게 끝나. 반대로 유림도 혼란스러웠다. 민준과의 만남은 안정적이었지만 가슴속에 유라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언니 없인 외로워. 유라는 감정을 숨기려 직장에 매달렸다. 하지만 우연히 유림의 SNS를 보았다. 민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캡션이 행복한 나나. 유라는 폰을 던지고 싶었다. 그날 저녁 유림이 찾아왔다. 언니, 요즘 피곤해 보이네. 왜 그래? 유라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나 잘 지내? 유림이 유라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민준 오빠랑 헤어졌어. 유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유림이 울었다. 오빠가 나한테 강요하는 게 많아. 결혼, 아이, 전통적인 삶. 하지만 나 그런 삶 원하지 않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유라는 그녀를 안았다. 그 안기 속에서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봄꽃이 피는 한강에서 그들은 벚꽃 아래 앉아 이야기했다. 유림이 말했다. 언니, 나 사실 여자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말 못했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유라의 심장이 멎었다. 유림아. 나도 고백의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들은 웃으며 달려 피를 찾았고 그 순간은 미뤄졌다. 그러나 그 비는 그들의 감정을 씻어내지 못했다. 유라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말해야 해.
여름이 되자 서울의 더위가 그들을 압박했다. 유라와 유림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민준과의 이별 후 유림은 유라에게 더 의지했다. 그들은 주말에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고풍스러운 한옥 골목, 전통 공예품 가게들. 유림이 한지 등불을 사서 유라에게 주었다. 언니,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처럼. 유라는 그 등불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유림의 레즈비언 정체성 고백 후 유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나도 비슷해. 오랫동안 숨겼어. 유림의 눈이 커졌다. 언니도. 그럼. 우리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돌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유림의 가족 모임에 나타나 유림아,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유림의 사촌들과 친척들은 민준을 지지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안정된 결혼은 필수였다. 유림의 이모가 유라에게 말했다. 유라, 너도 미혼이잖아. 유림이를 제대로 이끌어줄 남자가 필요해. 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그 모임에서 민준이 유림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유라는 참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 유림아, 가지마. 민준이 유라를 노려보았다. 언니가 왜 끼어들어? 이건 우리 일인데. 유림이 갈등하며 서 있었다. 결국 유림은 민준을 따라갔고 유라는 홀로 남았다. 그날 밤 유라는 술에 취해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다음 날 유림이 사과하러 왔다. 언니, 미안. 오빠가 강요해서. 유라는 차갑게 말했다. 너 혼자 결정해. 내 감정 모르겠어. 유림이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오빠 싫어. 하지만 가족 압박이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유라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럼 나한테 왜 기대? 나도 아파. 유림이 놀라 물러섰다. 언니, 무슨 뜻이야? 유라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유라는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상사가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냐? 라고 물었다.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텅 비었다. 재회는 우연이었다. 유림의 전시회. 유림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홍대에서 개인 전시를 열었다. 테마는 숨겨진 감정. 유라는 몰래 찾아갔다. 벽에 걸린 그림들, 두 여인의 실루엣, 한강의 밤, 금지된 손길. 유림의 작품이었다. 유라의 가슴이 떨렸다. 전시 끝에 유림이 유라를 발견했다. 언니. 왔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그림. 아름다워. 나 그 안에 나 봤어. 유림이 울었다. 언니, 나 그동안 사랑이라고 느꼈어. 연희한테 그 고백에 유라는 안겼다. 홍대의 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들의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유림의 전시회를 알게 되어 찾아왔다. 그는 취해 소리쳤다. 유림아, 이게 뭐야? 여자랑. 가족 망신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유림이 떨며 말했다. 오빠, 그만해. 나 내 삶이야. 민준이 유라를 가리키며 너 때문이야. 유림이를 꼬드긴 거지. 유라는 맞서섰다. 아니에요. 유림이는 스스로 선택해요. 싸움은 경찰이 올 정도로 커졌다. 유림은 충격받아 병원에 실려갔고 유라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병실에서 유림이 속삭였다. 언니, 미안. 나 때문에. 유라는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여름 끝자락, 그들은 휴가를 떠났다. 제주의 푸른 바다. 한국의 휴양지, 검은 현무암과 함께.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유림이 말했다. 언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서울의 시선 없이 유라는 웃었다. 그래, 우리 둘이 제주의 밤하늘 아래 별들이 빛났다. 그들은 포옹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유림의 가족이 개입했다. 이모가 유림아, 정신 차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유림은 반항했지만 압박에 지쳤다. 유라는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유림이 말했다. 언니, 나 포기할래. 오빠랑 다시 만나볼게. 유라의 세계가 무너졌다. 반역. 이건 배신이었다. 가을의 단풍이 서울을 물들이는 가운데 유라의 마음은 메말라갔다. 유림의 결정은 그녀를 파괴했다. 왜 나 버려? 유라는 전화로 물었다. 유림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 미안. 가족이, 나 혼자 버틸 수 없어. 오빠가 약속했어. 나를 받아준다고. 유라는 폰을 끊고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날려보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어. 직장에서 유라는 더 일에 매달렸다. 동료들이 유라 씨, 요즘 더 예뻐졌네. 연애 중이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기만 했다. 속으로는 유림의 결혼 준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유림의 약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유라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았다. 종로의 한정식집, 전통 의상 차림의 사람들. 유림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이 유림의 손에 반지를 끼우는 순간 유라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녀는 옛 추억을 꺼냈다. 유림과 함께 찍은 사진, 제주에서의 셀카. 이게 다 꿈이었어. 유라는 울다 지쳐 잠들었다. 반전은 겨울에 왔다. 유림의 결혼식 전날 그녀가 유라의 집으로 찾아왔다. 눈보라 치는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언니. 나 못해. 유림이 울며 안겼다. 오빠랑. 안 맞아. 매일 싸우고 나를 억압해. 게다가 나 마음은 연니한테 유라는 놀라 물러섰다. 유림아, 이제 와서. 결혼식 내일이야. 유림이 무릎 꿇었다. 언니, 도와줘. 나 도망치고 싶어.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유라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과 분노가 뒤섞였다. 너, 나 배신했잖아. 가족 선택하고. 유림이 울었다. 미안. 나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용기 내. 유라는 그녀를 안았다. 그 밤 그들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림의 가족 압박, 사회의 시선, 레즈비언으로서의 고독. 결혼식 날 유림은 사라졌다. 민주는 분노하며 유라를 찾았고 가족들은 소란을 피웠다. 뉴스가 재벌 집안 딸 도망으로 보도되었다. 유라는 유림을 숨겨주었고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갔다. 바다의 도시, 해운대의 파도 소리. 그곳에서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유림의 디자인과 유라의 마케팅으로. 손님들은 이 커플 분위기 좋네 브라고 속삭였다. 유라는 행복했지만 불안했다. 이게 지속될까? 고조는 가족의 추격이었다. 민준이 사설 탐정으로 그들을 찾았고 유림의 이모가 부산으로 왔다. 유림아, 집으로 돌아와. 이건 수치야. 유림이 맞섰다. 아니에요. 나 행복해요. 언니랑 이모가 유라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유림이를 타락시켰어. 싸움은 격렬했다. 민준이 나타나 유림을 끌고 가려 하자 유라는 막아섰다. 그만해. 유림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민준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유림이 막았다. 오빠, 이제 그만. 나 여자 사랑해. 그 고백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준은 패배감에 물러갔고
가족은 절망했다. 그 후 유림의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이모가 편지를 보냈다. 유림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미안했어. 한국 사회의 변화, LGBTQ 권리 운동의 영향. 유라와 유림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유라는 유림에게 물었다. 너 후회 안 해? 유림이 웃었다. 언니, 이게 내 선택. 우리 사랑. 그들은 남산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끝나지 않았다. 유라의 건강 문제. 직장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로 그녀는 병에 걸렸다. 병원에서 담 초기 진단. 유림이 무너졌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유라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랑 있어서. 치료 과정. 유림의 헌신. 한국 의료 시스템의 고통. 병실의 밤. 유라는 유림의 손을 잡으며 회상했다. 장례식의 그 손길. 첫 고백. 이 사랑이 내 인생이었어. 치료가 시작되자 유라와 유림의 삶은 병원으로 채워졌다. 서울의 대형 병원,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 유림은 매일 유라의 곁을 지켰다. 언니, 물 마실래? 오늘은 국밥 사왔어. 유라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림이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 속에서 이 사랑은 더 소중했다. 유라는 화학요법의 고통 속에서도 유림을 보며 웃었다. 너 예뻐. 항상 유림이 눈물을 닦았다. 언니, 나도. 영원히. 치료 중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았다. 유라가 말했다. 처음에 내 손 잡았을 때 사랑에 빠졌어. 장례식에서 유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언니가 날 안아줬을 때 세상이 밝아졌어. 그들은 병실에서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로맨틱 장면에서 유림이 유라의 손을 꼬집었다. 우리처럼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병원 간호사가 친구분이라고 물었고 유림은 견인지라고 대답했다. 그 용기가 유라를 감동시켰다. 회복 과정에서 유림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디자인 작업을 이어갔고 LGBTQ 테마의 전시를 열었다. 제목 사랑의 순간. 그 전시에는 유라와의 이야기, 장례식의 스케치, 제주의 바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 관객이 지게 한국의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 유라가 퇴원한 날 전시회에 갔다. 유림이 무대에 서서 말했다. 이 사랑은 내 남동생 같은 언니에게 빠진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청중이 박수 쳤다. 유라는 무대 아래서 울었다. 겨울이 다시 오자 그들은 한옥으로 이사했다. 유림의 어머니 집을 개조해 마루에 앉아 뜨끈한 호박죽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니, 나중에 여행 가자. 유럽, 아니 제주 다시. 유라는 웃었다. 그래. 우리 둘이 가족들도 변했다. 민준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했다. 내 행복 빌어. 유림의 이모가 방문해 축복해주라고 말했다. 한국의 변화, 세대의 전환.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유라의 병이 재발했다. 의사가 지제.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유림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언니, 포기 안 해. 함께 싸워. 마지막 날들. 그들은 한강 다리를 걸었다. 눈 내리는 다리. 그곳에서 유라는 유림에게 말했다. 고마워. 너 만나서. 살았어. 유림이 안았다. 언니, 나도. 영원히 사랑해. 유라는 눈을 감았다. 유림은 홀로 남아 다리 난간에 기대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유라의 유언 살아. 행복하게. 유림은 유라의 뜻대로 살았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LGBTQ 단체에 봉사했다. 매년 장례식 날 그녀는 한강에 꽃을 띄웠다.
언니, 오늘도. 사랑해,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유림의 삶은 유라의 사랑으로 물들어 영원히 빛났다. 이 이야기는 금기의 사랑이 어떻게 인류애로 승화되는지 보여주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동의 여정.